안녕하십니까. 마이바시 회계 이야기 마이바입니다. 오늘은 건설 중인 자산에 대해서 간단하게 개념만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건설 중인 자산은 말 그대로 건설 중이에요. 건설 중이라는 말은 어떤 말이에요? 아직 완성이 안 됐다. 그래요. 아직 완성이 안 됐다. 미완성이다. 그래서 건설 중인 자산은 완성이 안 된 거예요. 자, 완성이 안 됐기 때문에 뭐예요? 감가상각을 할 수가 없어요. 감가상각. 감가상각은 하지 않는다. 자, 건설 중인 자산은 유형자산 안에 포함되어 있는 자산이에요. 건설 중인 자산 유형자산. 그래서 뭐냐면 유형자산이 아직 취득이 완료되기 이전이다. 즉 취득이 완료되기 이전에 미리 지급한 금액을 건설 중인 자산이다. 그래서 아직 구입이 완료가 안 됐어요. 그리고 또 뭐 자체적으로 제작한다면 제작이 완료가 안 됐고 자체적으로 건설을 한다면 건설이 완료가 안 된, 즉 미완성된 그러한 자산이다. 그런데 유형자산 안에 포함되어 있는 자산이다. 유형자산은 뭐냐? 자, 유형자산은 그 재화나 용역의 생산이나 말 그대로 복잡하게 써져 있는데 간단하게 생각하세요. 있을 형태가 있는 자산이에요. 이것을 어떻게 했냐면 물리적 형태가 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유형이 뭐냐면 물리적 형태가 있다. 그리고 여기 복잡한 게 있죠. 재화나 용역에서부터 여기까지 이 목적으로 보유하는 어떤 목적이냐 이게 복잡한데 이건 간단하게 생각하면 뭐냐면 정상적인 영업 활동이다. 정상적인 영업 활동이다. 그러니까 뭐냐면 정상적인 영업 활동을 목적으로 보유하는 물리적 형태가 있는 그러한 자산을 유형 자산이라고 하는 거예요. 대신에 뭐냐면 한 회계 기간을 초과하여 사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거예요. 한 회계 기간, 즉 1년이죠, 보통. 1년. 1년을 초과. 자, 1년 초과하면 어떤 게 떠올라요? 그렇죠. 비유동자산이다. 우리가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을 구분하는 가장 기본적인 게 뭐라고 했어요? 1년이다.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좀 더 복잡해요. 그렇지만 그냥 1년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셔도 크게 무리가 없어요. 우리가 재무상태표를 작성할 때 보통 현금화가 쉬운 자산을 먼저 쓰거든요. 그리고 현금화가 어려운 자산을 나중에 써요. 그래서 유동자산 먼저 기록을 하고 비유동자산을 나중에 기록을 하죠. 부채도 유동부채부터 기록한 다음에 비유동부채 기록하고 그 다음에 자본을 기록하고 가장 현금화가 빨리 되는 그런 순서대로 기록을 합니다. 자, 그러면 건설 중인 자산을 우리는 어떤 식으로 파악을 하면 되냐면 두 가지 관점에서 파악을 하시면 돼요. 첫 번째는 뭐냐면 첫 번째는 외부에서 구입을 하는 게 있어요. 구입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자체적으로 제작을 할 수가 있어요. 제작. 그 다음에 또 자체적으로 건설을 할 수도 있어요. 건설. 제작은 보통 뭐 기계장치 같은 거 제작하겠죠. 기계장치를 뭐 제작하는 거. 그 다음에 건설은 뭐요? 우리 사무실을 건설할 수도 있잖아요. 그쵸? 사무실을 건설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외부 구입.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떤 사무실을 쓰려고 사무실을 구입하는 걸로 한번 해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사무실을 구입해요. 그러면 자, 부동산 계약서를 써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어때요? 사무실을 계약을 하면 어때요? 부동산 계약서 쓰면 계약금 있고 어때요? 잔금으로 바로 갈 수도 있지만 또 이제 중도금을 또 치르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죠? 중도금. 그렇죠? 그러면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치른다고 해봐요. 그러면 우리가 보통 언제 부동산을 취득한 게 돼요? 잔금을 치를 때 우리가 부동산을 소유권이 넘어와요. 보통 잔금 치를 때 등기도 하고. 그럼 이때 뭐예요? 이때 토지 건물로 기록을 하는 거예요. 이때 회사에서 만약 어떤 부동산을 산다.
사무실로 쓰려고. 그러면 이때 토지, 건물로 기록을 해요. 왜냐하면 건물에는 뭐예요? 건물이 뭐 공중에 둥 떠 있지는 않잖아요. 항상 그 밑에는 뭐가 있어요? 토지가 있잖아요. 토지. 토지 위에 건물이 있는 거잖아요. 이 건물을 산다는 것은 토지와 건물을 함께 산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잔금을 치를 때는 뭐예요? 토지와 건물이 돼요. 그러면 계약금 중도금은 뭘로 처리하냐? 과거에는 이걸 선급금으로 처리를 했어요. 선급금으로. 그런데 지금은 선급금으로 처리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선급금으로 처리했더니만 선급금은 뭐예요? 유동자산, 유동자산. 유동자산인데 갑자기 잔금을 치르는 동시에 토지 건물은 뭐예요? 유형자산이죠. 유형자. 유형자산은 뭐 1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자산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유형자산인데 토지 건물은 이것을 뭐라고 해요? 비유동자산이에요. 비유동자산. 즉 뭐냐면 선급금으로 처리했다가 갑자기 잔금 치를 때 뭐예요? 토지 건물로 바뀌는 거예요. 그렇죠? 선급금이 나중에 잔금 치르면 토지 건물로 바뀌어요. 자, 유동자산이 갑자기 비유동자산으로 바뀌어요.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 계약금 중도금은 아직 취득이 완료가 되기 이전에 미리 지급한 금액이잖아요. 이 금액들은 뭘로 처리하냐? 건설 중인 자산으로 처리하라는 거예요. 뭐냐면 건설 중인 자산으로 처리하라. 아직 취득이 완료되기 전이다. 건설 중인 자산으로 처리해라. 이 건설 중인 자산은 뭐예요? 비유동자산이에요. 유형자산에 포함되기 때문에 비유동자산. 비유동자산에서 또 뭐예요? 비유동자산에서 토지 건물, 비유동자산으로 가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어때요? 좋잖아요. 정확하죠? 예, 그래서 건설 중인 자산으로 기록하라. 그래서 여기 써 있는 게 뭐냐? 유형자산을 취득이 완료되기 이전에 미리 지급한 금액은 건설 중인 자산으로 기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잔금을 치를 때 뭐냐면 잔금을 치를 때 이 건설 중인 자산은 토지, 건물로 이렇게 계정을 대체를 해라. 계정 대체라고 하거든요. 이것을 계정 대체, 타 계정으로 대체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라. 이 부분이에요. 자, 그러면 자체 제작을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자, 만약 우리가 기계를 뭐예요? 자체적으로 만들어요. 우리 회사 생산 공정이 좀 특이해요. 그래서 우리 회사에 맞는 그러한 기계장치를 전문적인 기계장치를 만들려고 해요. 그럼 뭐가 필요해요? 원재료가 필요하잖아요. 원재료. 원재료도 필요하고 또 뭐가요? 소모품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노무비 만드는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직원 중에서 뭐 몇 명 차출해서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노무비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경비도 필요하고 또 기계 돌리려면 전기세도 필요하잖아요. 이러한 것들을 뭐냐면 아직 완성이 안 됐어요. 기계가 완성이 안 됐어요. 이런 경비들을 비용 처리하지 말고 뭘 처리하냐? 건설 중인 자산으로 기록을 해라. 건설 중인 자산을 기록해서 뭐예요? 완성이 됐다. 완성이 되면 이 건설 중인 자산을 뭘로 처리해요? 기계장치로 돌려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즉 건설 중인 자산은 임시 계정이에요. 완성이 되면 기계장치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자, 이것도 마찬가지. 건설 중인 자산은 임시 계정이에요. 내가 잔금을 치르면 토지 건물로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어떤 경우냐면 우리 회사가 아파트를 뭐예요? 만들어서 파는 회사다. 뭐예요? 아파트를 만들어서 파는 건설회사다. 자, 그럼 아파트를 만들 때 어떻게 해요? 뭐 여러 가지 원재료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노무비도 들어가죠. 노무비. 사람들이 만드니까.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경비들도 많이 들어가요. 경비들도 들어가요. 자, 이게 완성이 안 됐어요. 완성이 안 됐어요. 그럼 뭐라고 하냐면 이것을 미완성 주택이라고 해요. 미완성 주택. 이것 개념은 뭐냐면 이건 제공품이에요. 제공품. 즉 아직 완성이 안 된 제품으로 완성이 안 된 지금 제작 중인 그 재고 자산이라고 보면 돼요. 제작 중인. 자,
반제품하고 제공품하고 틀린 점은 뭐냐면 반제품은 제작 중이지만 그것 자체적으로 판매가 가능한 제품을 반제품이라고 해요. 아직 완성은 덜 됐지만 이 자체로도 충분히 판매가 가능한 제품은 반제품이고 그렇지 않은 지금 제작 중인 그러한 재고는 제공품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미완성 주택은 미완성 주택으로 완성이 되면 뭐예요? 완성 주택으로 가는 거예요. 완성 주택. 자,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것은 뭐예요? 재고자산이에요. 재고자산. 틀리죠? 자, 우리 회사가 부동산 매매 회사예요. 부동산 매매업자예요. 즉 뭐냐면 정관에 사업 목적의 부동산 매매업이 있어요. 부동산 매매업. 그러면 뭐냐면 우리가 부동산을 구입을 해서 보통 매매업자들은 판매를 해요. 그러면 이 부동산이 뭐가 돼요? 상품이 되는 거예요. 이게 상품. 부동산이 상품이 돼요. 유형자산이 아니고 상품.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것은 제작에서 판매를 하고 건설에서 판매를 하고 부동산 매매업자들은 그냥 우리가 건설하지 않은 건설된 부동산을 구입을 해서 판매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상품이에요, 상품. 이것은 제품이고 만약 완성주택 있죠? 이것은 제품의 개념이에요, 제품. 제품의 개념이고 이것은 미완성주택은 제공품. 자, 그러면 이때 그 부동산을 구입해서 부동산 매매업자 판매를 하는데 자, 이때 구입을 할 때 어때요? 이것도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치른다고 쳐봐요. 그럼 이때 계약금, 중도금은 뭘로 처리하냐면 선급금으로 처리해요. 잔금을 치를 때 뭐가 돼요? 부동산 즉 상품이 되는 거예요. 상품. 상품이 되면서 이 선급금이 상품으로 가는 거예요. 자, 선급금은 유동자산이에요. 재고자산, 상품은 재고자산이 유동자산이에요. 그죠? 유동자산에서 유동자산으로 가기 때문에 이건 선급금으로 처리했다가 잔금 치를 때 상품으로 가도 큰 무리는 없어요. 아까 건설 중인 자산 같은 경우는 선급금으로 했다가 나중에 뭐 토지나 건물로 가면 유동자산에서 비유동자산으로 가게 되면 안 되지만 재고자산은 선급금으로 처리했다가 상품으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있죠. 자, 그래서 오늘은 건설 중인 자산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살펴봤습니다. 건설 중인 자산은 말 그대로 자, 건설 중인 아직 완성이 안 됐다. 그래서 외부 구입하는 경우에는 뭐냐면 아직 취득이 완성이 안 됐어요. 취득이 완료가 안 됐어요. 즉 취득이 완료되기 이전인 계약금, 중도금을 지급하면 이때를 뭐예요? 건설 중인 자산으로 기록했다가 잔금을 지급할 때 건설 중인 자산에서 뭐 토지나 건물 아니 기계장치를 사면 기계장치 이렇게 가는 거예요. 또 자동차를 사면 차량 운반구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자체 제작이 하는 경우, 그 다음 자체 건설하는 경우에는 뭐예요? 아직 완성이 안 됐어요. 여러 가지 원재료나 노무비 여러 가지 경비들 있죠. 이런 경비들이 뭐예요? 비용 처리하지 말고 건설 중인 자산으로 처리한 다음에 완성이 되면 뭐예요? 토지, 건물, 기계장치, 뭐 차량 운반구 이렇게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건설 중인 자산은 임시 계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완성이 안 됐기 때문에 감가상각을 하지 않는다. 그럼 건설 중인 자산이 좀 많다. 그러면 뭐예요? 이 회사가 뭔가 뭐좀 성장하려고 하는 기초적인 베이스가 지금 깔리고 있는 거잖아요. 왜? 뭔가 성장하려고 하기 때문에 뭐 공장도 짓고 있는 중이다. 건설 중인 자산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 기계장치도 만들고 있는 중이다. 늘어나고 있어요. 이것은 나중에 성장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건설 중인 자산이 늘어나는 회사들은 좀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이상입니다.